네, 인생에 거기 멋있는 말이 있어. 거기 읽어보면 한 기절만 볼까? 강의 마치면 이따 못하니까 거기에 두 번째 봐봐.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것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고요. 맞죠? 한번 지나가는 인생은 돌이킬 수 없어. 그죠? 근데 남는 건 뭐뿐인데 인생에서 추억밖에 없어. 추억뿐인데 그 추억이 그것이 돌아보고픈 추억과 잊고 싶은 추억으로 나눠진다면 이 시험을 위하여 흘린 땀과 눈물로 얼리진 세월은 님의 인생에서 어떠한 추억으로 남을까요? 슬픈 추억이 아니라 무슨 추억?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발언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서 흘린 눈물과 땀이 과연 여러분들 인생에 뭐로 남을 거냐? 슬픈 추억. 안 되죠? 무슨 추억? 아름다운 추억.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건 꼭 합격만이 아름다운 건 아니야. 뭐였죠?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근데 떨어졌어.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최선 다했다고 붙으란 법 있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때 내가 돌아보면서 뭐죠? 그래, 그때 정말 내가 나이 먹고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했었어 하는 그게 자신한테 뭐로 남는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 이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고시 3차 면접에서 떨어졌잖아. 2차까지 붙었고 그때 3차 면접 떨어지고 나서도 제가 2차 공부하는 그 세월 정말 열심히 했거든. 정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한계를 극복한다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어. 시험 딱 끝나고 마지막 날 내 처음 4일 보거든요. 오전, 오후 해가지고 마지막 4일째 되는 날. 그 3일 끝나고 나서 마지막 4일 거 준비 끝나고 밤에 2시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눕기 전에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그때는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일기장 썼었거든. 마지막 일기장 딱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야. 딱 쓰기 전에. 그래서 뭐라 썼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썼어. 시험에 붙게 해달라는 말은 나는 한마디도 쓰지 않아. 거기는.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쓰러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험 끝나는 순간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내가 인사한 게 그거라니까? 그러면서 한 달은 수익이 못 뺏게 안 나와? 첫 인사가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그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것밖에 없었어, 인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는 인상마다 설령 내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한테 뭐로 남는다? 그때 공부했던 그 시절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지 슬픈 추억으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건 있을 수 있어.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절대로 슬픈 추억은 아니야. 무슨 추억이다? 아름다운 추억. 왜?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이거 그냥 막 쓴 거 아니야. 내 인생관을 쏘는 겁니다. 그죠? 내 인생관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시간 없다. 자, 이제 마지막 뭐 나가자? 건축법 핵심적인 몇 번? 77번부터. 그리고 또 건축법은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죠? 예, 건축법은 7문제 나요. 역시 몇 문제? 5문제를 목표로 하자.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은 다 마찬가지야. 근데 순서를 건축법을 뒤에다 놓은 거 우리 강의하던 순서 바꿨죠? 왜냐면 시험 문제 순서가 이렇게 나잖아. 전비법 다음에 주택법 다음에 건축법 마지막 농지법 그렇게 시험 문제가 순서가 나기 때문에 마지막 강의 자료는 우리 시험 문제 나는 순서대로 하려고 건축법을 뒤로 돌렸다.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건축법 77번부터 건축물이란 개념은 둘로 나눠지죠? 어디에 있는 거? 원칙적으로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하고 지하나 고가에 있는 거하고 둘로 나누자. 첫째,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뭐라 부른다? 건축물. 반면에 어디에 있는 거? 지하나 고가에 있는 것 뭐로 따져?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로 쓰면 일단 뭐라 부른다? 건축물. 그럼 이런 건축물들은 무슨 법을 적용한다?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 이 뜻이야 이게.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이런 건축물 중에서 뭘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더라. 이거죠? 어떤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5가지.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적 문화재. 선로의 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들. 첫째, 운전보안시설. 두 번째,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세 번째, 플랫폼. 네 번째, 급수, 급탄, 급유시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크게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우리말로 톨게이트.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 번째, 컨테를 이용한 간이 창고. 정확히 해야 돼. 컨테를 이용한 간이 창고. 어디 안에 있다?
공장 안에서 이용하고 두 번째 이동이 쉬울 것.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런 간이창고는 건축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하천법에 따른 숨은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숨은 조작실 건축법에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들이라. 자, 핵심 정리 78번 건축법상 신고대상 공작물이 있죠. 이건 어떻게 온다 그랬죠? 옹담이, 장기첨, 광고사, 태양, 오솔레미오, 굴뚝 위에서 꼴통이 육갑 떤다. 그죠? 굴뚝, 골프 연습장, 통신용 철탑으로서 6m 넘는 거. 굴뚝 위에서 꼴통이 육갑 떠는 거. 그랬었고, 고팔기, 고가수서 8m 넘는 거.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8m 이하인 거. 나머지는 다 넘는 건데, 기계식 주차장만 8m 이하인 거. 그 다음에 G30, 지하 대표로서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는 이런 공작물은 건축법상 시작 특시 특도 시장수 후정자들 뭐 할 것? 신고할 것. 신고 대상. 자, 핵심 연대 79번. 그러니까 건축법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질구레하게 외울 것들이 참 많아. 그죠? 그래서 참 머리 아픈데 무더기를 외워야지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또는 단어 갖고 이렇게 외우는 방법 그걸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79번에 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또는 준초고층 건축물, 또 주요구조부, 지하층 이것들 묶어놨죠? 첫째, 고층 건축물부터 고층 건축물이 되려면 층수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면 또는 짜니까 갖추면 고층 건축물이죠. 그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 되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뭐라 부른다? 고층 건축물 중에서 특히 초고층 건축물을 부르자. 그런데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들은 나머지는 뭐라 부른다? 준초고층이라 한다. 그래서 준초고층은 30층 이상 50층 미만 그 사이 아니면 120m 이상 높이 200m 미만 그 사이를 뭐라 부른다?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부르자.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주요구조부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머리좀 받아서 바지, 보내, 주기, 바지, 보내, 주기 있었죠? 그리고 또 5가지는 주요구조에 속하지 않는 거. 최하층 바닥에서 5개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 위에? 저기 위에 뭐가 있었어? 뭐 사이로 뭐가 보인다? 작은 보 사이로 차양이 보인다. 이렇게 그랬죠. 어디서부터? 최하층 바닥에서 5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저 위쪽을 올라가다 봤더니 작은 보 사이로 차양해 본다. 작은 보 사이 기둥 차양. 이때 사이는 사이 기둥이야. 사이 기둥 차양. 이런 5가지는 주요구조에 속하지 아니한다. 자,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그 바닥이 어디 있어? 지피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다음부터 중요해. 바닥으로부터 지피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것. 그럼 뭐라 부른다? 지하층이라고 부른다. 자, 핵심 내 80번. 다중용 건축물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을 또 구분하자. 다중용 건축물은 첫째, 몇 층 이상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중용 건축물 16층 이상이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묻지도 말고 용도가 뭐로 쓰는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뭐라 부르자? 다중용 건축물이라 부르자. 반면에 15층 이하짜리라면 16층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몇 가지를 충족해야 돼? 2가지. 첫째, 규모,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용도, 판문종, 여관종 6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할 것. 그러니까 몇 층 이상 이하짜리라면 15층 이하짜리라면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는 5,000 이상 돼야 되고 그때 용도는 판문종, 여관종. 근데 머리점만 외워놨더니 또 문제가 안 풀리네? 그죠? 이때 판이 뭐죠? 판매시설. 무가 뭐죠? 무남의 집회시설. 조심할 게 있네. 무남의 집회시설은 뭐는 빠진대? 동물하고 식물은 비록 바닥 면적이 5,000 이상 된다 하더라도 다중용 건축물에서 제외. 즉 동물하고 식물은 제외야. 다중용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규모가 커도. 세 번째, 종교시설. 판문종, 여관종은 여객용시설. 여객용시설의 대표적인 게 뭐죠? 버스터미널. 예, 버스터미널 같은 거. 여객용시설. 또 여관종, 관광 휴게시설. 그죠? 예, 관광 휴게시설. 아니에요? 아니구나. 관광 숙박시설이구나. 왜 관광 휴게시설이라고 했어? 시험 문제가 고지랄로 났었어.
관광휴게설. 그러니까 뭐만 뒤지라고 해놓고는 판문종, 묘관종 해놨더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왜? 관자가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관광, 숙박시설. 쉽게 말하면 호텔. 호텔 있죠? 그거지. 여기서 말하는 야외음악장, 야외극장, 어린이관. 이게 관광휴게시설이거든. 그거는 아니다. 관광휴게시설이 아니라 관광 숙박시설. 종합병원. 병원 있죠? 이런 것들은 5천제부터 받으면서 5천제부터 이상 된다면 뭐에 속한다? 다중 이용 건축물에 부르자. 이제 뭐도 나죠? 특수구조 건축물. 첫째,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무려 몇 미터나 떨어져 있다? 2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무슨 거죠? 특수구조 건축물. 또 하나, 그 머릿속에 그 그림이 들어있어야 돼. 자,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여기 벽이 있어. 이 벽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뭐가 있대? 보 또는 차양등으로서 보나 또는 차양등으로서 어디로부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여기부터 몇 미터? 3m 이상 도출되어 있다. 자, 이거 한쪽 끝은 벽에 붙어 있고요. 이쪽 붙어 있고 이쪽은 지지되지 않는다. 받쳐주는 게 없다는 얘기죠? 받쳐주는 게 없는 그런 보나 또는 차양등으로서 어디로부터? 외벽의 중심부터 3m 이상 돌출된 그러한 이렇게 생긴 건축물은 이게 뚝 떨어지면 여기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뚝 떨어지면 여기 있던 핸드폰 보겠던 아가씨 찌깔려 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필요하다? 안 되겠다. 야, 뚝 떨어지면 찌깔려 뒤지니까 이거는 위험하다. 무슨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보 차양등으로서 외벽의 중심선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이런 뜻이야. 그게 특수구조 건축물의 두 번째다. 그 밖에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나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자, 핵심정리 81번. 건축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뭐 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거죠. 첫째, 신축에는 또 몇 가지가 있고 3가지. 신축은 딱 3가지 있어. 첫째, 아무것도 없는 나대제다. 건물 지었다? 신축.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되고 어떻게 졌어?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 다 뜯어내고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뭐다? 신축. 세 번째, 뭐만 있었는데? 부속 건축만 있었는데 거기다 뭘 지었다? 주된 건축물 지었다. 그것도 신축. 이렇게 신축은 3가지. 반면에 증축이라는 건 뭐 하는 게 증축이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해도 증축을 한다. 이 4가지가 뭐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넷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해도 뭐라 한다? 증축이라고 하자. 자, 그럼 개축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개축이 뭐야? 고칠 개자야. 고쳐지자 이게 개축이야. 그죠? 그럼 고쳐지려면 어떻게 져요?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고? 해체하고 내가 뜯어냈어. 고쳐지는 거니까 뜯어내야 돼. 뜯어내 어떻게 됐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일단 뭐라 그런다? 개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일부를 해체했다 그랬어. 건물 전부를 해체하고서 종전과 같거나 작게지면 당연히 개축인데 일부만 해체하고 종전과 같거나 작게지는데 그럼 이때 일부 해체가 얼마큼 해야 일부 해체죠? 기둥 하나 뽑아내면 될까? 벽 하나 저기 철거하면 될까? 아니요. 적어도 몇 가지 중에 4가지. 4가지가 뭐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머리 좀 어떠서? 내기, 보지. 4가지 중에 몇 가지가 들어야 돼? 그 중에 3가지. 즉 내력벽,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보 이런 것들로 적어도 몇 개가? 4가지 중에 3가지가 들어가서 해체를 해야 뭐가 저런다? 일부 해체라고 하고 그러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지을 때만 개축이라고 한다. 그때 거기 내기보 중에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있죠. 그 지붕틀 중에 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옥에서는 석가라는 제외라고 돼 있어. 그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야. 그때 내기, 보지, 지붕틀 있잖아. 그 지붕틀에서 한옥은 뭔 빠진다? 한옥에서 석가래는 그때는 거기에 지붕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석가래 3개를 석가래를 포함한다더라도 그건 주우주부 해체로 보지 않아. 그건 포함하면 된다. 그래서 석가래가 아닌 나머지 지붕틀들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뭐가 되죠? 이제 뭐가 나와? 재축. 재축은 뭐 해야 되죠? 천재지매나 재해 등으로 일단 뭐 돼야 돼? 멸실. 자, 뭐가 났어? 화재가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어. 그게 재해야. 그래서 멸실됐어요. 그죠? 새로 지체. 어떻게 짓는데? 첫째, 연면적 작게는 무조건 얼마야 돼?
종전교무이하. 연면적의 합계가 종전보다 커지면 뭐가 돼? 증축이야. 그냥 증축으로 바로 가버려. 그러니까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교무 이하야 되고, 그런데 동수나 층수나 높이도 종전교무 이하이면 뭐가 된다? 재축.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시되고 나서 연면적의 합계도 종전교무 이하, 동수나 층수나 높이도 종전교무 이하, 뭐가 된다? 재축. 그런데 하나 더 있어.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교무 이하인데 동수나 층수 높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동수 층수 높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교무를 초과했대. 그래도 뭐가 된다? 재축이 될 수 있어. 어떤 경우에 초과는 했는데 현행 건축법령이나 조례에 모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초과할 때만, 그럼 뭐가 된다? 그것도 재축이라고 인정하자. 조금보다 더 크게 졌는데도 재축을 한다. 그렇게 인정하자는 얘기야.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조금만 더 크게 짓는 거, 그것만 재축. 자, 이전이란 두 가지를 갖춰야 되죠. 첫째,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할 것,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것, 그것만 이전. 이전도 뭐에 속한다? 건축행위에 속한다. 이전도 건축. 자, 해신근이 82번 대수선. 대수선은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머릿속에서 쭉 펼쳐져야 돼. 8가지. 내기, 보지, 주방, 경마. 어떻게 하는 거?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렇게 나오죠? 그때 내래병은 하나라도 증설하거나 해체하면 대수선이야. 수선, 변경은 적어도 그 벽면적을 30점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대수선. 자, 기둥하고 보하고 지붕틀은 셋 다 동일해. 하나라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은 몇 개 할 때만? 3개 이상 할 때만 대수선. 그걸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기, 보지, 이제 뭐가 나와? 주방. 주방이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이걸 뭐 하는 거?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그때 수선, 변경은 한 개만 해도 대수선의 뜻이야. 반면에 방화벽, 방화구에는 바닥 또는 벽 있죠? 이거는 역시 똑같아. 증설, 해체도 대수선. 하늘에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그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게 대수선이다. 또 뭐가 있죠? 경계벽. 무슨 경계벽만? 가구와 가구, 세대와 세대를 나누는데 무슨 가구, 무슨 세대만? 다가구, 다세대 주택만. 그래서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세대와 가구를 나누는 무슨 벽? 경계벽을 뭐 한답니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때는 벽면적 30제곱미터라는 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었어요. 10제곱미터만 수선, 변경해도 그건 대수선이라는 얘기야. 30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다는 걸 조심하시고. 마지막 외벽에 설치하는 뭐가 있죠? 마감재료. 외벽에 설치하는 마감재료인데 이걸 뭐 한대요? 증설, 해체하나 그 벽면적을, 이건 내력법과 똑같이 30제곱미터 수선, 변경할 때 그거는 뭐라고 한다? 대수선. 것까지. 자, 해심전이 83번 용도 변경 및 복수 용도를 허용한다. 자, 우리가 건축물을 용도를 갖다 변경할 때 어떻게 변경한다? 크게 9가지로 나눴죠. 뭐로 나눴죠? 시설군과 뭐로 나눴어? 용도군이라고 나눠놓고, 이 시설군은 또 몇 가지가 있다? 9가지. 어렵지만 따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크라고 표현했고, 이때 자동차부터 8개, 이거 시설군에 따른 용도군이 있죠? 근데 이 9가지 나눈 것, 왜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눠 분리한 것.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 한마디로 상위 시설구로 용도 변경은 뭐 바꿔야 되고? 허가 대상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은 신고만 하라. 이때 누구한테 허받고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죠?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원칙적인 허가권자. 특시특도 허가받아라. 이거는 위험도에 따라서 나눈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올라가는 건 허가 대상, 내려가는 건 신고 대상, 옆으로 가는 건 같은 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 대상 변경 시청. 일단 여기까지 그래놓고 어떻게 하죠? 자동차에 위험물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싣고 공장 안의 창고로 돌진하면 장례 치르고 묘지갈 운수이다. 방송 발전은 거룩한 종교 문화를 의락과 관광으로 변질시켰다. 이종 근생 어디에 살고 있는? 이종 다준생활설. 아까 다준생활이 뭐죠? 고시원에 살고 있는 누가 있다 그랬죠? 판운숙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이야. 거기가 어디에서 이 여자 판운숙이가 야영장에서 의료 교육을 수련하는 건 노유자를 위해서다. 1, 2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 근생 있죠? 1, 2 이름 뭐죠? 단독, 이는 공동, 단독주택, 공동주택이야. 1, 2 즉
단독 공동으로 행하는 교정 업무는 누구로 행하라? 동신물을 부여함이라. 그래서 30개를 이렇게 열거해놓고 첫 문제는 어떻게 난다? 무슨 시설을 바꾼다. 무슨 시설을 바꾼다. 그때는 허가받느냐 신고하느냐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하느냐. 이것이 첫 문제에 출제되니까 이걸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한 문제가 이게 납니다. 그래서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못 외우면 뭐라? 보따리 싸라. 근데 외우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말 잘 봐봐. 말이 돼. 이거 잘 읽어봐. 아셨죠? 여기까지 하네. 자, 그 밑에 맨 밑에 허가 신고사항 있죠. 위로 올라가는 건 아까 특시 특도 시장부터 허가받고 내려가는 건 신고, 옆으로 가는 건 건축물 대상 변경 신청이라 그랬었죠. 일단 거기까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준용 규정이 있어. 그때 외워야 돼. 이때 준용이 뭐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은 무슨 대상? 허가 대상. 밑으로 내려가는 무슨 대상? 신고 대상.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인데 그때 용도 변경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나 된단다? 100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100부터야 이상 되면 그때는 용도 변경 끝내놓고 그래 지멋대로 사용하면 될까? 안 돼. 용도 변경 끝내놓고는 사용 승인 받아라. 즉 건축물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 승인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무슨 대상만? 요거 허가 대상 용도 변경만 신고 대상 빠져. 허가 대상이 용도 변경인데 그때 용도 변경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가 된다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용도 변경하기 위한 뭘 그려야 되는데 설계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500 이상 되면 설계도면 그리는 걸 누가 설계한다? 건축사가 설계하라. 그걸 다른 말로 본다.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는 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는 뜻이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거 봤죠. 자, 그 밑에 뭐가 나죠? 복수용도. 복수용도가 뭐라 그랬죠? 이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학원을 뭐로 쓰고? 학원으로 써.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 그날은 카바레로 쓰자. 그래서 평일은 학원, 토요일, 일요일은 카바레. 이렇게 쓴단다. 그럼 뭐란다? 그거는 복수용도로 쓴다는 얘기야. 그럼 복수용도로 쓰려면 아무렇게나 될까? 안 돼요. 원칙은 어떤 끼리만 해야 돼? 같은 시설군 안에서만 아까 말한 요거 7가지 시설군 요것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요 안에서만 같은 시설군 내에서만 뭐가 가능하다? 복수용도를 허용하는 게 원칙인데 뭘 거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다른 시설군끼리도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거.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다른 시설군 것도 복수용도를 허용한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자, 그 밑에 건축허가 상당히 중요하죠. 핵심 정리 84번 건축허가는 시험 문제 안 난 적이 없어. 매년 나는 거야. 첫째, 건축허가 받으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사전결정 신청이야.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겠잖아요. 여기에 그런 건축물의 종류, 용도, 규모 이런 거 칠 수 있는지 또는 여기다가 그런 걸 건축허가 받으려면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지 그것 좀 허가권자한테 결정해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더라. 이때는 반드시 사전결정을 신청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걸 첫째 조심하시고 근데 사전결정 신청할 때 모두 같이 한단다? 원래는 여기 할 때 뭐 하는 것도 같이 해. 건축위원회 심의도 같이 해주세요. 교통영향 평가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런 걸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뭘 받았어? 그래 너 거기다 그런 건물 지을 수 있어 하고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어떤 요령? 4가지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 안 써놨어? 이 4가지가 뭐였었죠?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하천을 써야 된다라는 효과가 있어.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걸 본다. 개발형 허가 받은 걸 본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 본다.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걸 본다. 라는 4가지 효력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 받은 걸 봤는데 그로부터 몇 년 이내에 뭐 하지 않으면 2년 내에 뭐 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좀 전에 몇 가지 받은 거로 본다? 4가지 받은 거로 본다는 그 4가지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그 밑에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자, 첫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것까지도 배수를 하는 것 2가지는 특시, 특도, 시장 운수 때 허가받아라.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받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은 어떤 경우?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되는 건축물을 어디다 지을 때 특별시, 광역시에다 지은다면 누구한테 받아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 예외.
그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용도로 쓴대? 공장 또는 창고 용도 또는 지방거춘의 심의. 세 가지야. 공장 용도로 쓴다, 창고 용도로 쓴다, 또는 지방거춘의 심의를 거쳤다.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는다? 아니요.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받아라? 원래 허가권자. 서울은 구청장, 인천은 구청장 또는 군수. 그자들한테 허가를 받아라. 원래 허가권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예외가 있다. 지방거춘의 심의를 거치면 원래는 구청장, 군수한테 가야 되죠? 그런데 무슨 건축물이래? 초고층.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초고층. 그럼 초고층이 얼마라는 얘기야?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그죠? 그럴 때는 다시 누구한테 받는다? 설령 지방 건축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라는 얘기야. 그때는 누구한테 간다?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아라. 무슨 건축물이니까? 초고층 건축물이니까. 그렇게 한 단계 또 올라간단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또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해서 얼마가 됐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면 그 10분의 3 이상의 증축하는 그 증축행위 있죠? 그것도 누구한테 받는다?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아라는 거. 그래서 그 8만 제곱미터에다가 저기 30분에서 2만 4천 합쳐가지고 10만 4천 됐다. 그럼 2만 4천 증축하는 10분의 3 증축은 누구한테 받는다? 특별시장 광역시에 받으라고. 어디에서? 그림공법에서 다 그림공법에 그려져 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건요 말로 외우는 게 아니야. 어디 있는 거야? 그림공법에 있는 걸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설명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머릿속에 오래 남는 건 그림공법이 제일 머리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다 글자 있는 것보다는 그림으로다가 그걸 이해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익히려고.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그게 쭉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림공법을 자꾸 강조했다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암기력은 그게 제일 좋지. 문장으로 외우는 건 한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시장 군수가 허가돼. 위에 있는 도의사한테 뭐 받으래? 승인 받고 허가래요. 누가 허가해야 돼?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줄 때 지멋대로 내주지 말고 위에 누가 있으니까 도의사한테서 먼저 승인 받으래. 몇 가지? 3가지. 첫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내주는 건축물을 어디에다 내준대? 시나 또는 군에다가 그런 규모의 건축물을 지려고 한단다. 그럼 누가 허가한다?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누구한테 올라갈 것? 도의사한테 승인받을 것. 예, 그 말이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내주는 규모의 건축물을 어디다 지을 때? 시군에다 준다면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되 도의사한테는 승인을 먼저 받아라. 두 번째, 목적이 뭐죠?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어디다가? 도의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서 규모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에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용도 011 숙의, 011 숙의, 공동주택, 일반 입점, 인별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요거는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 받을 것. 마지막, 목적이 뭐죠?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을 위하여. 어디서? 도의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서. 자, 규모는 따지지 않고, 규모는 없어. 규모는 묻지 않고. 무슨 용도?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2가지 용도로 없을 때 그것도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을 것. 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첫째, 무슨 건축물은 무조건 안전영향평가 대상?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200m 이상 되는 건 무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다. 또 하나 있죠.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야. 즉 50층 이상 되는 거 아니야. 또는 200m 이상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안전영향평가 대상 있어. 어떤 거?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데 층수가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 동시요건이야. 이거는 개별 요건이 아니야. 자, 연면적은 얼마라고? 10만 이상. 그런데 층수는 몇 층? 16층 이상. 그것도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이때 조심할 것. 만약에 한 개 대지에 건물이 2개 동이 있다면 그 2개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입니까? 각각 연면적이 10만 이상입니까? 각각 연면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건 연면적의 합계하면 틀린다.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니까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2개 더 있다면 각각 10만 이상 돼야 되지. 합쳐서 10만 하면 하나는 6만, 하나는 4만 이러면 되잖아. 그거 안 된다는 얘기야. 각각 연면적이 10만 정도 이상이니까 층수는 16층 이상일 것. 그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밑에 허가 및 착공의 제한. 허가 및 착공의 제한도 당연히 외워야 되죠. 자, 건축허가 신청이 들었는데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말래. 이미 허가받은 사람 공사 시작했다고 착공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 접수하지 말래. 둘을 합쳐서 허가 및
착공의 제한이라고 하자. 첫째, 누가 제한할 수 있죠? 최고법관, 국장도 제한할 수 있고 또 누구도 제한할 수 있어? 특강,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어. 그때 국장이 제한하는 건 언제 제한하죠? 국장이 제한하는 건 사유. 왜 제한하죠? 국토관리로 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때 주무부 장관들이 무슨 사유로 요청하죠? 딱 네 가지만.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경제로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국장이 누구한테 허가권자 들고 야 허가한다. 너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 라고 제안할 수 있다. 반면에 특강 도지사가 밑에 있는 시장 수총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첫째, 지역계획. 두 번째, 도시공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제안할 수 있다나. 그때 특강 도지사는 자기가 제안한 내용을 위에 있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뭐 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국장, 특강 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자, 이때 제한기간이 얼마 되냐? 중요하죠? 원칙적으로 제한기간 얼마죠? 2년 이내인데 이래 하나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다. 2+1. 어디가 보면 돼? 25시에 가보니까 맨날 써있어. 2+1. 두 개 살 수도 없고, 그죠? 하습시 한 개 살려다가 몇 개 사? 3개 사는 수밖에 없어. 2+1이니까 2+1. 이것도 기억합니다. 자, 갑자기 GS25가 나오냐? 자, 필수적 취소로 내려가죠. 이때 필수적 취소는 뭐죠? 다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뭐 해야 된다? 취소하여야 한다. 몇 가지? 3가지. 외우셔야 되죠. 첫째는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원칙 몇 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단 공장은 몇 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3년. 공장은 3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는 있다. 그래서 다시 2+1, 3+1 연장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공사에 착수는 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그때도 허가 취소해야 되죠. 자, 세 번째 게 조금 어렵죠. 자, 아직 뭐 하기 전이었어? 착공 신고하기 전에 건축주가 뭐로 인해서 경매나 공매 등으로 해서 건축자가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뭐 했어요? 상실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그 허가를 해줬던 걸 뭐 해야 된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것도 잘 기억합니다. 자, 핵심 정리 85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 자, 이거는 그렇게 강조했던 건 아닌데 조심할 게 있어서 여기 써놨어요. 자,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뭐죠? 건축허가 받으려면 남의 땅에다가 허가 신청 들어야 돼? 자기 땅에다 허가 신청 들어야 돼? 원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당연하죠. 자기가 먼저 소유권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지가 건축허가 신청하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뭘 해준대? 건축허가 내줄 수 있대요. 어떤 경우에? 첫째,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뭐는 확보했대?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다. 이거 어디 주택법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 그때도 건축허가 내준대. 단 여기 조심할 게 있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있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제외란 건 뭐예요?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뭘 해준다? 건축허가 내준다는 거지. 사용권은 확보한 것 갖고는 건축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주택. 항상 그런 예외를 조심할 것. 자, 두 번째, 건축주가 건축물의 무슨 상황을 해서 건축물의 노화 또는 구조, 안전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건물을 다시 뭐 해야 된답니까?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고 싶더라.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집합 건축물이에요. 그럼 집합 건축물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되는 거죠? 공유지분을 갖고 있잖아. 그때 그 공유지분 중에서 얼마큼을 일단은 80% 이상만 뭘 했다? 공유자 수재 80% 이상 동의를 받고 그 동의한 사람들이 전체 면적의 얼마까지? 역시 지분합계 전체 지분의 80% 이상만 확보했다면 그러니까 사람 수를 따져서 80% 이상 지분 면적 비율을 따졌을 때 80% 이상이 뭐였다면 동의를 한다면 그때는 아직은 100% 동의받은 거 아니죠? 그래도 뭐 할 수 있단다? 그건 일단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 있어.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 공유지분에 대한 매도 청구.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80%는 찬성을 했는데 나머지 20% 이하 중에 우리는 안 할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무슨 대상이다?
매도 청구 대상. 아니 건축물에 구조안전 등의 문제로 해서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80% 이상은 철거하자고 그랬는데 나머지들은 철거 안 한다 이런 소리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 팔고 떠나라. 뭐 할 수 있자? 매도 청구. 그럼 매도 청구하려면 일단은 무슨 가격으로 팔고 떠나란다? 시가로 매도 청구한다. 그럼 매도 청구하기 전에 또 몇 개월은 협의할 것? 3개월. 어디 나라랑 똑같아. 주택법에도 요거 있었어 없었어? 같은 내용이야. 따라서 일단 시가로 매도 청구하고 매도 청구하기 전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은 협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 가라 이런 말이야. 자, 옆 페이지 뭐죠? 건축 신고. 자, 건축 신고는 시험 문제 또 대단히 자주 나죠. 거의 1년 걸러 1년씩은 나요. 그러니까 매년 난다고 생각해. 그럼 1년 걸려 1년이니까 매년 난다. 첫째, 무슨 대상인데 원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야. 근데 뭐만 하래? 경미하니까 신고만 하래. 그럼 뭐 받은 거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그럼 건축 신고를 했으면 건축 신고 받은 더 며칠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하라? 원래 5일 내야. 5일 내에 신고할 거냐 안 할 거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대상이래? 민원 처리 대상이래. 그럼 이것도 민원 처리 대상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민원 처리돼서 민원인들의 동의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 수리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건 며칠 내 통지할 것? 5일 내 그것도 통제된다. 처리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5일 내 통지할 것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무슨 대상이죠? 일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뭐 있어 협의 같은 걸 거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동의 같은 게 필요하죠. 그때는 그 받는 기간이 필요하잖아. 그때는 뭐 할 수 있죠? 이런 건 협의 또는 동의 신고 대상이라는 걸 협의 신고 대상이라는 걸 토지소에게 며칠 날려야 되고 5일 내는 통지해주고 마지막 그런 협의까지 다 끝내서 신고를 수리할 거냐 말 것이냐는 건 며칠 내 통보하라? 20일 내 할 것. 그래서 이게 만약에 관계 행정위원회하고 협의한다 또는 도시계획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 또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라면 일단은 그런 대상이라고 5일 이내에 통지해주고 마지막 끝내는 것까지는 며칠 날 것? 20일 내에 그런 걸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줘라. 것까지. 자, 신고한 자가 신고할 날부터 몇 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1년 내면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없어져. 신고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만 뭐 할 수는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요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1년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1년 내 공사할 것. 안 하면 신고 효력은 없어지는데 1년 연장 가능하다. 그 밑에 어떤 것만 신고할 수 있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첫째,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밖에 안 되는 거? 80원 이내에서 80원에서 중축, 개축, 재축은 무상 신고. 다만 작은 건축물은 몇 층 이상 되는데 3층 이상 되는 작은 건축물은 얼마까지만? 10분의 1 이내까지만 신고사항. 그래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짜리면 500제곱미터의 10분의 1, 50제곱미터까지만 신고사항. 연면적이 800제곱미터라면 800제곱미터 10분의 1, 80제곱미터까지만. 근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면 얼마죠? 10분의 1이면 100이 되네? 100이야? 안 돼. 그렇게 해서 85를 넘어버리면 얼마까지만? 그 10분의 1이 85를 넘어버리면 85제곱미터 이내까지만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사항. 그렇게 정리합니다. 몇 층짜리? 3층 이상이란 말을 조심하죠. 자, 그 밑에 무슨 지역 안에서 관농자라는 시골 지역에다 무슨 건축물 지었어? 작은 건축물. 작다가 뭐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작은 건축물을 짓는데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신고만 할 수 있는데 해필은 이 관농자 지역에 뭐가 지정됐답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대. 그럼 지구단위께서는 이렇게 작은 건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작은 건물 있죠? 그것도 뭐 받아라? 허가 받아야 한다. 그것도 허가사항. 그 밑에 대수선도 신고만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원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는 허가 받아라 그랬잖아. 근데 대수선 중에서 신고사항이 있다. 어떤 거? 첫째, 작은 건축물. 이때 작다는 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있죠. 이거는 모든 대수선. 아까 대수선은 몇 가지? 8가지. 내기, 보지, 주방, 경마. 뭐 하는 거?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모든 대수선. 다 무슨 상? 신고. 원래부터 건물 규모가 뭐니까? 작은 거니까. 작은 건물 대수선 해봤자 집까짓거 얼마나 할 거야. 전부 다 신고. 근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또는 층수가 3층 이상 된다면 이제 미만이 아니고 그 이상이 된다면 작은 건물, 큰 건축물 이거는 몇 가지만 신고 대상이다? 대수선 중에서 6가지.
내기, 보지, 주방 6가지. 그것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4가지 중에 뭐 하는 것만? 수선하는 대수선. 수선과 관련된 대수선. 그 수선자 들어간 대수선. 그것만 신고사항이라는 것. 그것도 아주 복잡하지만 잘 정리해야 돼요. 자, 소규모 건축물 있죠? 2가지. 첫째, 바닷면적 합계가 100제부터 이하인 작은 건축물을 뭐 하는 거? 신축하는 거. 그거는 신고. 100제부터 이하인 신축. 자, 2번째, 높이 3m 이하만 증축하는 거. 이것도 신고. 그래서 높이 3m 이하만 증축하는 건 신고. 이 2가지도 조심해서 기억하죠. 자, 87번 대지의 조경. 대지 면적이 얼마일 때?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뭐 할 것? 조경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 안 해도 되는 거 몇 가지? 8가지. 이것도 조금 복잡하지만 외워야 돼. 첫째, 녹지 지역에서는 어떤 건축물이 짓든지 조경한다? 안 합니다. 녹지 지역은 묻지 않아. 다 조경 안 해. 왜 그러죠? 주변에 나무가 100만 그루가 자라고 있으니까 조경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관농지 지역은 거기도 조경 안 해. 왜? 나무가 100만 그루야? 아니야. 몇 그루에서 1000만 그루가 자라가 있으니까 거기는 조경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어디서는 조경한다? 지구 단위에서는 조경할 것. 조경해야 돼. 또 밑에 공장도 조경 안 하는 게 있죠. 몇 가지? 3가지 공장. 잘 정리해야 돼. 첫째, 대지 면적은 얼마일 거? 5천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산업단지 안에는 공장. 3가지는 뭔다? 조경 안 한대요. 자, 그러면 잘 봐봐. 대지 면적은 4천이야. 잘 들어야 돼. 대지 면적 4천이야.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래. 대지 면적은 4천인데 연면적은 2,000이래. 어디 안에 있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이래. 조경할까 안 할까?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산업단지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대지 면적이 4천이잖아. 3가지 중에서 1가지만 해도 조경 안 한다야. 그런데 지금은 2가지가 걸려있죠? 대지 면적은 5천에 4천, 5천 미만 들어갔죠. 그 자체로 다 조경 안 하는 거야. 설령 연면적은 얼마지만, 연면적은 2천이지만 그래도 조경하는 데야. 즉,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조경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새겨서 들어오셔야 되고. 자, 조심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류시설. 이때 물류시설은 어떤 때는 조경 안 해줘?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건 물류시설 조경 안 해. 다만 무슨 지역 안에 있다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안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적용한다? 한다. 결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모든 물류시설이 다 적용이다. 이 말이야.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모든 물류시설 다 적용.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아셨죠? 그 다음에 축사. 돼지가 나무 구경할 일 없다. 적용 안 한다 그랬죠? 예. 또 허가대상인 가설건축물. 어차피 도로 만들려면 다 철거할 거. 나무도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는다. 어차피 도로 만든다고 다 철거할 거라면 그때도 나무도 그런 건축물에는 심지 않아도 된다. 자, 공개공지 중요하죠? 핵심 정리 88. 설치지역 어디에다 설치래? 준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 준자 들어간 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또 하나 일반 주거지역. 여기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지역들. 그럼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어디죠?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 여기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2번째, 그러면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대상 지역이라고 다 확보합니까? 아니요. 어떤 건축물을 확보한다? 큰 건축물로서 사람이 많이 찾는 거. 즉 사람이 많이 찾는 그 큰 건축물. 이때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이 무슨 시설이죠?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기사가 뭐를 울린대? 판문총을 5,000번 울리는 지역. 이렇게 5,000번 울리는 건축물. 이런 뜻이야. 자, 운수, 숙박, 업무가 뭐죠?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그 다음에 판문종이 뭐죠?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맞아요? 아니야. 종교시설. 판문종. 판매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근데 바닷면적이 얼마 되는 거? 5천 이상 되는 큰 건축만. 그런 건축물만 공개적으로 확보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판매시설 중에 뭐는 빠진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는 공개공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얼마까지 확보하죠?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10으로 할지 8로 할지 5로 할지는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까지만 설치하면 됩니다.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그때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뭐죠? 이쁜 짓 하잖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졌죠? 뭐하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뭐만 완화한다?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최대 얼마까지? 1.2배까지. 그래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고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 건축 이제 선에 따른 건축 제한. 제일 중요한 뭐죠? 일단 그림으로 그리면 요거 있었죠? 손으로 그림 이랬었어. 자, 여기에 건축선의 수직면이 어디에 있단다? 여기에 있답니다. 그럼 건축물이나 담장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디는 괜찮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는 이렇게 넘으면 안 되지만, 넘으면 안 되지만 밑에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있었죠? 또 하나,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만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조금 선이 처먹었다. 여기까지 하자.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건축선의 수직면이 어디 있어요?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에 돼 있어. 그럼 건축물이나 담장은 수직면 넘지 말랬을까? 이렇게 줘야 되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출입구 있죠? 그 다음에 창문. 여기 출입구나 창문을 지금 뭐 했어? 열고 닫을 때 밖으로 열려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었어 안 넘었어? 아까 건축물이나 담장은 수직면 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지표 아래 보는 넘어도 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건물 쳤는데 원래 넘어서는 안 돼. 근데 출입구의 창문을 열었더니 밖으로 넘어갔네. 어디는 넘어도 안 된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4.5m. 높이 4.5m 이하 되는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에서는 안 된다. 4.5m 초과되는 부분은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넘어도 괜찮고, 요 그림으로 두 가지를 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해심전이 90번. 자, 이제 100개 중에 90개까지 올라와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첫째, 다음에 건축주는 뭐 할 때 착공신고하러 건축 허가권자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래. 뭘 받아가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착공신고할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래요. 어떤 건축물들 어떻게 오죠? 2층 연이 높13 처구 기기 10단공 이렇게 뭐라 그랬죠? 그래서 2층 연이가 뭐죠? 2층 이상 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처구 처마 높이가 9m 이상. 그 다음에 높이는 노빌산 높이는 13m, 처마 높이는 9m, 기둥과 기둥 사이는 10m 이상. 단독주택, 공주택 이런 건축물들은 뭐가 필요하다?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할 것. 다만 뭐에서 짓는 거?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질 때는 그런 거 제출한다란다? 안 해도 되고요. 또 하나 조심할 건 2층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되는데 무슨 건축물은 목구조 건축물은 2층부터가 아니라 3층부터고 연면적은 200이 아니라 얼마란다? 500 이상부터. 그래서 200이 아니고 그건 500입니다. 따라서 2층, 3층, 200, 500. 어떤 생각하면 200점부터니까 300점부터 이렇게 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안 돼요. 300이 아니라 500점부터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 조심해서 요약합니다. 자, 그 밑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는 거. 건축구조기술사는 건 무슨 말이죠? 건축물이 이건 위험한 거니까 설계자 마음대로 설계하지 말고 그 전문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에 협력을 받아서 설계해야 되지. 네 혼자 설계자 마음대로 설계하지 말래. 자칫하면 붕괴될 우려가 있대. 어떤 건축물들? 6층 이상 되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지용 건축물, 준다지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리트 형식의 건축물. 이때 필리트 형식은 몇 층 이상만? 3층 이상 되는 필리트 형식 건축물. 이런 건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건축구조기술사에 협력을 받아라. 자, 옥상 광장도 설치해야 되는 게 있죠? 첫째, 피난 안전구역. 기본적인 거죠. 뭐가 떠오른다? 피난 안전구역 하면 롯데월드, 롯데타워. 자, 이거는 초고층 건축물에는 어디다 설치한다? 지상층으로부터 지상 1층 있죠? 지상 1층으로부터 최대 몇 미터마다? 30개층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준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 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두 가지를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자, 난간은 옥상 광장이나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2층 이상 되는 노대에는 뭐 설치하나? 사람들 떨어지지 말고 난간을 설치하는데 높이 1.2m 이상 되는 난간. 거기까지. 자, 해심정리 93번에서는 뭐죠? 바닷면적. 자, 바닷면적이란 뭘 보고 바닷면적이란다?
건축물의 각층 바다 면적이 있고 또는 그 일부를 벽이나 기둥으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있죠? 그것도 바다 면적을 하자. 그럼 여기는 각층별 1층, 2층, 3층, 4층 각층별 바다 면적 있죠? 동시에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된 요거 우리 강의실 바다 면적, 사무실 바다 면적, 교수실 바다 면적, 원장님실 바다 면적 다 바다 면적이죠? 그것도 바다 면적이야. 그런데 연면적 계산할 때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뭐에서 빼는 게 있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 원래 용적률이 뭐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배. 이게 원래 용적률이죠. 그때 용적 계산할 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할 때 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첫째는 지하층 면적.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 두 번째, 지상층인데 건축물의 부수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 세 번째, 피난 안전구역 면적. 네 번째, 대표공간, 즉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 그 대표공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서 빠진다?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제외시켜라. 자, 바다 면적에 산입하는 게 있고 바다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자, 산입은 2가지.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것처럼으로써 그 지붕 끝부분부터 1m를 후퇴한 수평투의 면적, 그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자. 그림으로 그렸던 거 기억이 나야 돼요. 또 하나, 노대등이 있죠. 발코니 같은 거. 그 노대등이 뭐야 되죠? 그 노대등의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로부터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은 나머지는 바다 면적의 산입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들. 시험 문제 영순이죠. 첫째, 필루티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 필루티 부분을 뭐로 쓴답니까? 첫째, 공중의 통행. 두 번째, 차량의 통행. 세 번째, 주차의 전용. 네 번째, 공동주택. 이런 건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뭘 짓는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또는 다락.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다락. 근데 이 다락은 어떤 때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락의 층고가 원칙적으로 1.5m 이하인 건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사진 지붕으로 되어 있는 다락은 1.8m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건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또 세 번째,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뭘 설치했습니까?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분리쓰레기장 있죠? 그거 설치한 거, 분리쓰레기장이야 이게. 그런 것들은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 지하 주차장인데 어디서 어디까지만 1층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그 경사로,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있죠? 요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한다. 거기까지. 자, 건축물의 층수에 관해서는 1번은 외우지 마세요. 한 번도 설명한 적 없고, 이유는 한 번도 시험 문제 30년 동안 난 적이 없어. 그래서 1번은 조금 복잡해, 설명하기는. 그래서 옛날에는 설명하다가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1번은 체크해라. 그럼 뭐가 중요하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났죠.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주택도 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근데 층수에 산입하는 거,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1층 전부를 무슨 구조로 해놨어? 1층 전부를 필루티 구조로 해놨고, 그걸 뭐로 쓴다면? 주차로 쓴다면 뭐에서 제외한다? 층수에서 빼줄게. 그것도 층수에서 제외. 근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는 조금 달라.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와 연립같이 1층 전부를 무슨 구조로 해놓고? 필루티 구조로 해놓고, 그걸 뭐로 썼어? 주차장으로 써. 역시 당연히 층수에서 제외. 근데 한 번 하나 더 해줘. 1층 전부가 아니라 1층 일부만 뭐로 만들고? 필루티 구조로 해놓고, 그걸 뭐로 써? 주차장으로 쓰고, 필루티 부분은. 그럼 나머지 일부만 필루티로 만들까? 일부, 나머지 아는 부분 있죠? 그건 뭐로 써? 주택 외의 용도로 쓴다면 그 층도 뭐로 해주겠다? 층수에서 제외시켜줄게.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보다는 다중, 다가구, 대세대가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아파트 연립은 1층 전부를 뭐라 해야 돼? 필루티 구조로만 해야 돼. 딴 건 안 돼. 그러고 주차장으로 다 써야 돼. 그럼 층수 빼줄게. 근데 다중, 다가구, 다세대는 1층 전부만이 아니라 일부만 필루티 구조로 하고, 그걸 뭐로 쓴다?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의 용도로 쓴다면 그것도 층수에서 제외. 이 말이죠? 네, 이제 밑으로 내려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뭐죠? 저기 성당 같은 거 들어가 보면 1층짜리입니까? 아니요. 4m마다 한 층씩 계산하라. 그랬었죠.
또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건물 봤더니 한동 건물인데 한 개동인데 이쪽은 16층, 이쪽은 19층. 몇 층으로 본다? 가장 많은 층수 19층으로 본다. 우리 그림문법에 그려져 있던 그림들이 떠올라야 돼.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라. 자, 핵심 전이 95번. 뭐라죠? 건축협정. 먼저 건축협정은 누가 체결하죠?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 이 세 사람들이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소유자 등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뭐하죠? 전원의 합의로 중요한 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 그때 전원에 뭐 하는 게 건축협정이죠? 건축하기 위한 거, 또 하나는 대수선하기 위한 거, 또 하나는 리모델링 위한 거. 세 가지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위한 뭘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때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누구랍니까? 한 명이래요.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기 때 그럼 지 혼자 건축협정 체결 당사자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이걸 민법에서는 자기계약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당사자가 되는 거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된다. 건축협정 체결자로 봅니다. 그때 어디에서만 건축협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단다? 네 군데 지역만. 머리점만 따서 지, 주, 존, 도. 지주는 존나게 도도한 지역만 건축협정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지주, 존도. 지주는 존나게 도도한 지역. 여기만 건축협정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자, 그 밑에 건축협정 체결한 걸 인가받으러 가야 되는데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 있답니까? 특시 시군구에 걸쳐 있대요. 누구한테 서류를 제출할까? 그 중에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협정 체결 인가를 신청하라. 과반에 속하는 인가권자한테 가랍니다. 자, 밑에 건축협정 폐지하는 게 있었죠. 그중 첫 번째 것만 기억해.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얼마큼의 동의만 받으면 되죠? 과반수야. 아까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 그죠?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요거 주시면 합니다. 체결은 전원의 합의, 폐지는 과반수 동의해서 다시 뭐 받더라? 인가받으면 폐지할 수 있답니다. 일단 거기까지. 다음 페이지에 뭐죠? 결합건축. 그럼 결합건축은 이제 대지별 용적률이 도시군 계획조례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건축인의 심의만 거치면 안 되고 뭐도 거쳐한다? 도시인의 공동심의라는 거 하나 있었고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몇 년으로 한다? 30년으로 하죠. 근데 건축협정을 폐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폐지하면 되죠? 원칙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아까 결합건축은 전원의 동의, 건축협정은 과반수 동의. 이걸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건축협정 체결하는 건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받고 다시 인가받으면 되죠. 근데 여기는 결합건축은 전원의 동의 받아서 허가 받습니까? 신고만 하면 됩니까? 이건 신고. 전원 동의 받았으니까 굳이 허가까지 받을 필요 없대. 그냥 신고만 하래. 그걸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 97번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하죠?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다가 위반한 면적을 곱하고 다시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 그 비율이 얼마죠? 신고하지 않은 자는 70%. 그 다음에 건폐를 초과한 자는 80%. 그 다음에 용적률을 초과한 자는 90%. 허가받지 않은 자는 100%를 곱하라. 이랬었죠?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위반한 면적을 곱하고 다시 70%, 80%, 90%, 100%를 곱하라 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한다 했죠?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 신차멸에서 칠칠 맞은 놈, 건달에서 팔팔한 놈, 용변 싸고 구리내 나는 놈, 똥 싸고 냄새 나는 새끼야. 마지막 허대만 멀쩡한 백수놈. 이런 놈들은 조폭 수배자 명단이 나고 여자들의 동의 그런 비율을 곱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다 또 곱하는 게 있어. 뭘 곱하래? 이게 60점부터 이해되는 주거용 건축물, 한마디로 소형주택이라는 뜻이야. 60점부터 이해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굳이 이걸 다 부과한다? 아니요. 이 금액에다 다시 2분의 1까지 감액시킬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1까지 할는지는 3분의 1까지 할지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할 수 있다. 그까지. 이거 부과시키려면 뭐 해야 되죠? 사전에 미리 문서로서 개고장 보냅니다. 이거 개고장이라고 그래. 너 위반했으니까 빨리 뜯어내 라고 개고장 보내죠. 그래놓고 안 하면 최초의 시정명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에 몇 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2회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2번 할지 1번 할지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2번인지 1번인지는 조례로 정해집니다. 마지막, 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더 이상 부과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가 뭐 해야 된다? 이건 징수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건축법. 다 끝났죠? 이제 마지막 뭐 나왔어? 농지법.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해야죠? 왜? 농지법은 몇 문제나? 2문제. 몇 개는 맞춰야 돼? 하나는 뭐만 한다? 개정된 거. 그것만 보자는 얘기야. 그런데 5분만 쉬었다가 10분만 더 하자.